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3쪽에 보시면 조합계약 나와 있어요. 그리고 01 조합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조합계약 하면은 요것이 민법상의 조합계약이죠. 계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법 공부하고 있죠. 따라서 동업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토지 1필지 토지를 매입, 매수, 매매 계약을 해서 누구? 토지 소유자 A로부터 땅 주인 A로부터 매입을 해서 여기를 갖다가 주말 농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말 농장을 운영하기로 하면 갑을병 간에 바로 동업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업계약을 우리는 바로 조합계약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의의를 생각해 볼까요? 의의는 동업계약의 의의죠. 그래서 동업계약이란 이렇게 잡으면 되죠.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주말 농장 등 공동사업을 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요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주말 농장 등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요거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조합계약의 성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합계약의 성질. 그거는 역시 첫 번째 낙성계약이죠. 자, 낙성계약이라는 건 역시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합계약의 성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죠. 무상이면 편무계약이죠. 현상광고 그것만 주의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자, 조합은 계약이므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 유상 쌍무계약이지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 그리고 뭐요? 그렇지, 위험 부담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광업법에 따르면 공동 광업 출원인 이거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요건을 파악해 봅니다. 요건은 첫 번째 공동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공동사업 경영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공동사업의 경영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은요. 2인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돼. 2인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2인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돼. 2인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2인 이상의 합의. 2인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2인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갑은 1억을 출연 내기로 했고, 을은 2억을 출연 내기로 했고, 병은 3억을 출연을 해서 이 6억대 엑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기로 했단 말이죠.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출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합원 전원의 출자가 있어야 된다. 조합원 전원의 출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조합계약은 조합과는 다른 거죠. 조합계약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계약은 동업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업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03조에 보시면 조합계약의 의의가 소개가 되고 있죠. 703조 보시면, 그래서 우리 조합의 성립 요건, 요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주로 조합의 성립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요것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 지금 성립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 얘기죠? 273쪽이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273쪽의 의 밑에 조합계약과 조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 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계약, 이게 조합계약이죠. 자, 우리 274쪽의 중간 부분에 3번 보시면 조합계약과 조합의 구별 나와 있어요. 조합계약과 조합의 구별 나와 있어요. 조합계약과 조합의 구별 3번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단체이다. 즉 사단에서만큼 강하지 않지만 조합에도 각 조합원을 공동 목적 하에 통제하려고 하는 단체적 구속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합은 사단과 권리 능력의 유무, 의사결정 방법, 법률행위의 주체, 그리고 법, 재산의 소용태, 제3자에 대한 침해, 귀속, 여기 등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조합과 조합계약은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성립으로 물었으니까 요거는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요 성립 요건까지는 필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필수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재산의 귀속, 조합의 업무 집행,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바로 효력,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효력,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효력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효력. 효력은 첫 번째 조합의 업무 집행입니다. 조합의 업무 집행이에요. 조합의 업무 집행입니다.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의 업무 집행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조합의 업무 집행. 그거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조합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706조에 보시면 내부의 업무 집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의 업무 집행이다. 요거는 706조입니다. 706조에 보시면 조합계약으로 업무 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러니까 뭐든지 조합계약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여기에 따르는 겁니다. 이게 1순위로 적용되는 겁니다. 조합계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조합계약에 따라야 되는데 706조에서 1항에 보시면 조합계약으로 업무 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의 찬성. 조합원의 3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거로 우리 업무 집행자를 선임하면 돼요. 그리고 조합의 업무 집행은 뭐로 하면 돼?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지. 조합원의 업무 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는 내부고 대외적 업무 집행입니다. 대외적 업무 집행. 대외적 업무 집행. 두 번째, 여기에서 두 번째입니다. 효력의 두 번째. 대외적 업무 집행. 그러면 갑을병이 대외적 업무 집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생각해 봅니다. 갑과 을과 병이 주말 농장을 운영하려고 전원이 출자를 해서 조합계약, 동업계약을 해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외적 업무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민법상의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성상. 민법상의 조합은 특성상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외적 법률행위, 대외적 계약, 대외적 법률행위, 대외적 계약은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합니다.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한다.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 네? 따라서 업무 집행자 조합은 그 업무 집행에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업무 집행자를 병이 하기로 했어요. 또는 갑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업무 집행자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효력을 간단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업무 집행을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는 조합의 재산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조합의 재산 관계,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법률 관계로 해서 약수령으로 요거만 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재산의 법률 관계를 약수하시오 하고, 그렇죠? 그러면 조합 재산의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조합 재산의 구성, 어떤 게 조합 재산이냐, 그런 얘기죠. 어떤 게 조합 재산이냐. 에? 그거는 조합원 전원이 출자한 재산, 조합원 전원이 출자한 재산, 조합원 전원이 출자한 재산, 당연히 조합 재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 집행을 하면서 취득한 재산, 업무 집행을 하면서 업무로 취득한 재산, 이것이 조합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 재산의 법률 관계를 약수하시오 하고 별도로 약수령으로 신문지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재산은 뭐가 돼? 그렇죠. 합유가 되죠. 합유. 합유. 합유라는 건 어떤 뜻이요? 공동소유죠? 우리 공동소유는 뭐가 있었어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었잖아. 공유. 공유. 공유는 처분의 자유가 있죠. 합유는요, 조합체가 하산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처분은 제한되는 거죠. 합유 지분이 있느냐, 합유 지분이 있느냐, 에? 지분은 인정되나 지분 등기 등은 안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지분은 인정돼요. 그러면 이 6억짜리 이 X 토지를 금액으로 해서 6분의 1, 갑 6분의 1, 을
6분의 2 그렇죠. 병 6분의 3 2분의 1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주말농장 전문가의 30년 노하우 주말농장 다 성공시켰어요. 대박나신 분이에요. 그럼 6분의 1 지분 가져라. 그럼 안 하지. 왜? 여기는 왕초보예요. 요번에 퇴직한 분이에요. 따라서 이분은 10년 경력이니까 세 분이 모여서 우리 30년 노하우 대박난 걸 인정해서 지분은 3분의 1씩 하자. 너는 왕초보 요번에 퇴직한 사람 아니냐. 지분은 3분의 1씩 하자. 그리고 배워라. 그럼 뭐해? 좋아. 이럴 수도 있지. 좋아. 3억 내고도. 따라서 이렇게 조합계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조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요. 따라서 지분은 인정되나 지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재산은 각 조합 구성원의 개인 재산과는 구별되는 거죠. 개인 재산과는 구별되는 거죠. 개인 재산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개인 재산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 오히려 빚졌어요. 오히려 부채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조합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가 되는 겁니다. 조합 채무는 어떻게 돼요? 각 조합원의 채무가 되는 거죠. 각 조합원의 채무가 되는 거죠. 각 조합원의 채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한 책임, 병존적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 병존적 책임이 됩니다. 무한 책임, 병존적 책임이 됩니다. 무한 책임, 병존적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조합원 전원이 이 조합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 재산을 가지고도 책임을 져라. 조합원 개인 재산을 가지고도 책임을 져라. 조합원 개인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져라.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망하면 내 개인 재산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 재산에 청구할 수 있고 바로 각 조합원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부채가 너무 많아요. B라는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그럼 B는 채권자가 되겠죠. 조합이 망해서 안 갚아요. 그럼 개인에게 일일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조합 채무의 법률 관계를 약속하시오. 조합이 빚을 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간단하게 약수령으로 줄여서. 그런데 중간에 탈퇴했어요. 중간에 탈퇴.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채무에 대해서도 여전히 책임을 지는 겁니다.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에 생긴 조합 채무의 하나에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이 해산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탈퇴를 하여도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채무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 무서운 겁니다. 이거. 동업을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손익분배 비율입니다. 손익분배 비율. 손익분배 비율. 손익분배 비율. 요거는 711조죠? 711조. 요거는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면 거기에 따르면 되고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는 겁니다.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한다 하고
711조에 나와 있어요. 711조는 손익분배 비율은 여기 동업계약, 조합계약 최초에 합의한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고,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자가액에 비례하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라. 그리고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도 분배비율을 정할 때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하라 하는 규정이 711조 2항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조합계약의 쟁점사항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76쪽 넘어가시면 중간 부분에 3번 조합계약의 성립 2인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된다. 공동사업 목적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성립을 물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써주는 게 좋겠죠. 자, 279쪽 넘어갑니다. 조합의 법률 관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주로 재산 관계를 논술하는 얘기입니다. 주로 재산 관계. 그러면 여기도 의, 요건 써주면 되는 거죠. 의, 요건 써주면 되는 거죠. 의, 요건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논술형으로 물었을 때는 서론하고 조합계약의 의, 특성 이런 거 써주시면 돼. 그리고 요건 이런 거 써주면 되죠. 요건에서 성립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써주면 돼? 그렇지. 효력 써주면 되지. 여기서 주로 재산관계 써주기 바랍니다. 재산관계. 그리고 업무 집행 우리가 공부한 거 써주면 되죠. 업무 집행. 그래서 재산관계 써주기 바랍니다. 재산관계 효력에서 재산관계 그리고 업무 집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재산관계. 재산관계로 물었으니까 방금 나온 거 이거 써주면 돼. 이거. 채무 이런 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재산관계. 업무 집행은 어떻게 할 거고 재산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법률관계로 물었을 때는 이거 필수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수적으로. 자, 그러면 조합재산관계로 물었으니까 조합재산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합의로 본다. 이거 써줘야 되겠죠? 업무집행은 대내적 방금 공부한 거 대내적 업무집행 대외적 업무집행 나눠서 서술해 주면 되고요. 네? 합유다 그런 얘기죠. 합유. 그리고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하고 715조 요것도 한번 언급해 주시고요. 자, 분할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자, 합의 관계니까 조합 재산은 분할 청구는 못 하는 거죠. 이거 분할하자. 분할 청구는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전원 동의시는 분할이 가능한 거죠. 전원 동의시는 분할이 가능하다. 전원 동의시는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소유 중에 공유는 각자는 전원을 상대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동업재산, 조합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나 전원 동의시 이때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느냐? 처분은 제한되는 거죠. 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죠.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처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업무집행도 우리 방금 공부했죠? 당사자가 합의한 바 있으면 합의한 바에 따르고 합의한 바가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달리 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약으로 달리 정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조합채무 우리 아까 확인했죠? 조합채무 여기 있어요. 조합채무 방금 공부했어요. 조합채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 돼. 조합채무는 무한책임, 병존책임이다. 우리 확인했죠? 각 조합원의 개인재산으로
각자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져라. 손실 분담의 비율로 각자는 책임을 져라. 손익 분배는요, 출자 가액에 불해한다. 손익 분배, 이것도 좀 써주고. 손익 분배. 손익 분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711조 출자 가액에 비례한다. 출자 가액에 비례한다. 출자 가액에 비례한다. 물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차 네 가지는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사례 문제, 준사례 문제가 아니니까 결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써주고요. 여기서 못 쓴 거 써줘도 되고, 관련 판례 써줘도 되고, 학설의 대립, 쟁점사항 이런 거 써줘도 돼요. 그래서 우리 281쪽에 보시면 조합재산 합의적 귀속이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283쪽에 보시면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나와 있잖아요.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손익분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283쪽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한 젓가락 3번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가로 1번 조합의 채무도 전 조합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되며 조합 재산이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다른 한편 조합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이기도 하므로 각 조합원은 손실 분담의 비율로 각자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된다. 무한 책임이죠. 무한 책임. 각자 개인 재산을 가지고도 책임을 진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내 개인 재산 갖고도 책임을 져야 돼요. 조합이 채무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동업계약 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 한쪽 가로 4번입니다. 283쪽 중간 부분 한쪽 가로 4번. 손익분배 소개가 되고 있죠. 가로 1번 조합의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조합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되는 바. 그러니까 조합재산의 형태는 합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합의요. 합의요는 어디서 나와요? 공동소유, 물권법에서 나오죠? 공동소유는 공유, 총유, 합의가 있다는 거죠. 공유는 처분의 자유가 있고, 네? 합의요나 총유는 처분의 자유가 없는 거죠. 공유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는 분할이 안 되지. 예? 예, 총유도 분할이 안 되지. 처분은요? 공유는 자기 지분을 얼마에 처분할 수 있고 합의도 처분이 안 되지. 총유도 처분이 안 되지. 지분은요. 공유는 지분이 인정되는 거죠. 합의는 지분은 인정되나 처분은 제한되는 거죠. 총유는요. 지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배 가로 1번입니다. 조합의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조합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되는 바. 그러니까 합의란 말을 이해를 해야 뭔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손익분배 비율이나 결산 시기를 조합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런 특약이 없으면 손익분배 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한다. 출자 가액에 비례합니다. 이거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한다. 키워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 비율 또는 손실 비율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한 것으로 추정돼. 711조 2항이죠. 711조 2항.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번 283쪽에 하던 번호 5번 조합원의 탈퇴, 가입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재산관계, 법률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285쪽에 가시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에? 사령이 나오고 있잖아. 사령은 우리 요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할까요? 한번 일단 읽어봐요. 285쪽 읽어보니까 갑을병 세 사람은 각자 재산을 출연하여 자동차 정비업소를 공통으로 운영하기로 했대. 예? 근데
업무 집행자인 갑이 정으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6천만 원을 채양 빌렸대. 이 경우 갑을병은 정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약술하시오. 이건 뭐야? 우리가 방금 공부한 뭐야? 채무 무한 책임이다. 각 조합원은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요거죠. 포인트는 요거죠, 여러분. 요거죠. 포인트는 요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 23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